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이슬람 문명의 이해. 조동일 강좌, 이슬람 문명의 이해. 제4강, 페르시아 문학. 사회 6강, 인도로 가서. 이슬람 문명의 이해. 제1강에서 제4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가 중재자로 나서는 사명감을 자각하고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고 우선 이해의 균형이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오해와 편견의 장막을 긋고 이슬람 문명 안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문학에 특히 훌륭한 것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터키 민족은 내륙아시아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넘칠 만큼 왕성한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이슬람을 받아들여 문명인이라고 자부했다. 두 가지 힘으로 이리저리 치닫다가 노쇠한 나라 인도를 빈번하게 침공했다. 1206년부터 델리를 수도로 하여 세운 이슬람 왕국이 모두 5이나 되며 델리 술탄 왕조라고 통칭된다. 1526년에 바브르를 통치자로 하는 더욱 강력한 집단이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인도 서북부를 장악하는 무굴 제국을 세웠다. 1556년에서 1605년까지 제3대 제왕 아크바르 시절에 무굴 제국의 영토는 인도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인도를 침공한 터키계 군사 집단은 페르시아에서 이슬람을 받아들여 페르시아어를 공동 문어로 사용했다. 페르시아어를 자기네 언어인 터키어보다 월등하게 자랑스럽게 여겼다. 인도의 질곡인 카스트 제도를 부인해 호응을 얻고 산스크리트 힌두교 문명이 으뜸이라고 여기던 인도인의 자만심을 무색하게 하는 새로운 역사를 자랑스럽게 창조한다고 선언했다. 힌두교보다 이슬람이 앞선 종교라고 하고 산스크리트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참신한 발상을 페르시아어로 나타낸다고 했다. 이렇게 되자 페르시아에서는 침체기에 들어선 페르시아 문학이 인도에서 소생했다. 이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려면 공허한 수식을 물리치고 할 말을 해야 했다. 페르시아어로 시를 지은 것은 페르시아의 시인과 같아도 국어가 터키어인 시인은 경험이나 인식의 폭이 더 넓었다. 정복 왕조가 인도에서 안정을 얻으려면 강경 노선을 내세우지 않고 인도인을 포용하는 정책을 써야 했다. 델리 술탄 왕조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인 코스로우는 터키인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시를 페르시아어뿐만 아니라 아랍어나 터키어로도 짓는 정신적 다국적인이었다. 아직 글은 없고 말뿐인 힌디어를 익혀 주위의 하층민과 소통하면서 힌디어도 잘 다듬으면 문학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발상의 단초가 되어 페르시아에서 문자와 고급의 어휘를 가져와 힌디어를 이슬람의 언어인 우르두어로 만들게 되었다.
무굴 제국 전성기의 제왕 아크바르는 문화의 폭을 넓히는 데도 힘썼다. 번역 기구를 만들어 산스크리트, 아랍어, 터키어, 그리스어 등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저작을 페르시아어로 번역하도록 했다. 그때의 이름난 시인 파잘은 산스크리트 고전 번역을 담당해 활약했다. 이 경험이 시 창작의 발상과 표현이 탁월한 것과 깊은 관련을 가졌다. 아크바르는 산스크리트 대서사시 마하바라타를 페르시아어로 번역하도록 했다. 원작의 제목을 그대로 옮기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으므로 내용을 요약한 말을 앞에 내놓아 전쟁의 책이라고 했다. 너무나도 길고 복잡한 작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시인 파잘더러 서문을 써서 말하라고 했다. 파잘이 그 일을 맡고 긴 서문을 정성 들여 썼다. 힌두교 문명의 자랑인 그 작품을 안에 들어가 이해하려고 하면 끝없이 헤매다가 지쳐 찬살 안으로 넣으면 탈출을 위한 비상구를 찾을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크게 하는 생각을 시로 나타내 관찰의 거점을 거듭 확보하고 작품이 무엇을 말하는지 길을 잃지 않을 정도로 살피는 말은 산문으로 적었다. 하나님이 성스럽고 제왕이 위대하다는 시를 앞뒤에 배열해 더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게 하다가 사람은 자기 길로 가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너는 너의 지혜를 안내자로 삼고 너의 길을 가야 한다. 내가 얻어야 할 보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진리를 내 취향에 맞게 까다롭고 날카롭게 취하면 그것을 충분히 삼켜 달고 맛있는 줄 알게 되리라. 밖을 바라볼 때에는 몸을 아주 낮추고 조심해야 한다. 시선이 오염되면 마음에 기만이 깃들게 되기 때문이다. 무엇을 말했는가? 힌두교 서사시에서 장황하게 늘어놓은 너무나도 위대한 진리를 의심하고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제왕을 따르면 할 일을 한다고 여기지 말라고 경고한 것을 깊은 이해가 있으면 알아차릴 수 있다. 까다로운 비판과 몸을 낮추는 겸허가 둘이 아니어야 추종과 기만에서 모두 벗어나 진리에 이른다. 이렇게 요약되는 핵심 발언은 철학자는 따를 수 없는 시인의 철학이다. 전래된 격식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표현을 하는 페르시아어 문학의 새로운 경향이 인도에서 계속 활기를 띠었다. 17세기의 카립은 자기 시대에 일어난 정치적인 사건을 시로 다루었다. 18세기 초의 비델은 페르시아어로 신비적인 착상을 오묘하게 표현해서 높이 평가되고 내면에서 느끼는 좌절의식은 우르두어로 시를 지어 전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활동한 이크발은 인도 페르시아어 문학의 최후를 장식했다. 페르시아어와 우르두어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해서 이슬람 사상을 새롭게 해석해서 시대적 각성의 원천으로 삼고 영국의 침략을 통렬하게 풍자하고 비판하는 시를 풍부하게 창작했다.
이크발에 관해서는 별도로 다시 고찰한다. 이슬람 문명의 이해 제5강에서 10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문화대학에서 최근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세계문학 백문백답입니다.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